이제 그 뭐지? 이선님이 쓰고 있는 가위로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 일단 틴닝이랑 그 메인 가위랑 뭐 장가위 따라서 틴닝이 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뭐 10%, 20%, 30% 네. 이런 식으로 차이 나는데 20%라고 했던 거. 맞아요. 20% 같은 경우에 이제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제 거 같은 경우는 10%예요. 10%이기 때문에 저는 많이 찍잖아요. 똑같이 많이 찍게 되면은 더 많이 나가요. 왜 그러면은 이선님이 틴닝이 20%이기 때문에 보통 모발에 쉽게 설명하면 그냥 20%가 나간다는 소리예요. 제 건 10%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 거는 5번 집으면은 이선이 거 5번 똑같이 집으면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게 지금 테슬컷 질감 정리하는 방법인가요? 그쵸. 테스컷 질감 정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기준은 20%짜리 이제 기준으로 해서 설명할 거예요. 보통 질감 정리를 할 때는 라인에서 일자로 다 짜졌잖아요. 그러면은 봤을 때 조금 딱 봐도 무거워요. 이거를 느낌을 살리는 방법의 위치는 일단은 고객님한테 테스컷으로 자르면 일단 첫 번째가 안 묶여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맨 아래쪽 있죠. 오피스텔 폼 아래. 네. 그 전까지는 정리를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테슬컷 길이 기준이 어느 정도 돼요? 기준은 이제 상담에 따라서 다르죠. 고객님이 이제 보통은 뭐 턱선까지 하고 싶다고 해요. 근데 다른 분들도 입술선에 맞추는 분들도 있고 이것보다 좀 더 길게 맞추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는 이제 상담을 해서 턱선 내외. 네, 상담을 해서 기장을 이제 고객님이 원하시는 기장감만큼 잘라야 돼요. 이렇게 이제 오피스텔 본 아래 정도 잡은 후에 아래쪽은 어차피 라인을 깔끔하게 잘랐기 때문에 덮잖아요. 덮는 모발이기 때문에 질감 정리를 많이 해도 상관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해서 발수는 틴닝은 20%예요. 이거는 네. 자, 봤을 때 날이 적은 후에 설명할게요. 날이 이쪽에 있는 거랑 그리고 얘네가 안쪽에 들어가는 거 느낌이 달라요. 보면은 이거 나- 무조건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역할을 하냐? 조금 샤기컷 느낌을 원하시는 분, 아니면은 얘네들 뻗치는 느낌을 조금 더 선호할게.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자면 그냥 약간 좀 지저분한 스타일이 연출되고 날이 안쪽으로 이 아닌 바깥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스타일 잡으면은 안으로 감기는 느낌으로 연출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모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게 예를 들면 단면이에요. 틴닝을 잘랐을 때 이게 윗면에 있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잘리고요. 얘가 아래로 있으면은 얘가 반대로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찝혔을 때 이렇게 찝 올라가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찝었을 때는 단면이 깔끔하게 좀 안으로 감겨져요. 그래서 찝으면서 얘네가 이제 안으로 감기는 느낌. 틴닝을 사용하시는 분이 다양해요. 그냥 찝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세로로 해서 이걸 똑같이 이렇게 찝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보통은 정석 배선으로 하면은 이 라인에서 그래도 테스컷은 끝쪽 있죠. 끝쪽을 먼저 한번 살짝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안쪽을 좀 찝어주면 돼요. 처음부터 안쪽 찝어도 상관은 없다고는 하지만 안쪽을 먼저 찝으면은 얘네들이 처음에 너무 그 안쪽 먼저 찝고 바깥쪽 찝으면은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를 바깥쪽을 먼저 찝습니다. 그래서 젖어 있을 때 하는 숯정리는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모발 양을 많이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린 후에 한 번 더 질감 정리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피스텔 분까지는 얘네들 봐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은 두 개 비교했을 때 여기는 이렇게 빛했을 때 어둡잖아요. 네. 얘네가 빛했는데 약간 이제 어. 살짝 하얘요. 그러면 조금만 더 끝쪽을 살짝 더 정리해줘요. 자, 끝쪽 조금만 더 살짝 정리해줘서. 근데 보면은 끝단이 이제 확실히 느낌이 달라지죠. 네. 얘네들이 거의 딱 봐도 가볍다 할 정도까지 정리를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빗질을 하고 났을 때 딱 봐도 약간 이렇게 막 구멍구멍이 나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여기를 이제 조금 신경 쓰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백포인트부터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정석대로 안에 한 번에 겉에 두 번 정도 찝어요. 일단 거의 이게 이제 기본 모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모발이 다 비슷한 중간 정도 네. 이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빗질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도 하고 맨 위에 크라운도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수정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는 이제 포인팅 또는 이제 디포인팅으로 슬라이싱 이런 걸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만 살짝 봤을 때 훨씬 더 느낌이 조금씩 보일 거예요. 자, 반절을 보여주기 위해서 옆에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데 옆쪽은 아래가 없잖아요. 애초에 오피스텔 보는 여기 아래 모발이 네. 있는데 이어는 여기서 이어 위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는 동일하게 저희 세 번 찝어주듯이 찝어줍니다. 찝어줄 때는 주의사항은 여기 라인 헤어라인 쪽 있죠. 네. 안 찝히게 잘 조심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서 세 번 정도 찝어주고 제일 좋은 거는 여기도 동일하게요. 그 관자놀이 부분 있죠. 네. 관자놀이 부분 아래쪽은요 조금 질감 정리를 많이 해줘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도 정리를 많이 해줍니다. 하고 구렛나루 쪽 너무 뭉친다 하면은 구렛나루 쪽만 또 따로 이렇게 질감 정리 해줘요. 네. 하면은 지금처럼 이제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라인이. 그러면은 요거를 위에도 동일하게 이제 찝어줘요. 이거 그냥 제가 찝어줘요 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기본 있죠. 안쪽 3분의 1 지점 정도에서 한 번 찝고 그 다음에 2분의 1 이하로 두 번 정도 알아서 찝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테슬컷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얘기해줘요. 무조건 제품을 받아줘야 됩니다 라고요. 오일이요? 그쵸. 오일이나 약간 웨트 제품 같은. 그런 후에 머리를 말려줘요. 테슬컷은 보통 100%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제품을 발라주는 게 더 이쁘고요. 다 마른 상태에서 제품 바르면은 얘네들이 유분질 수 있어서 살짝 젖은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주는 걸 권장을 해요. 한 모발에 그냥 약간 두피에 50% 말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젖은 상태에서. 젖은 상태라고 하면은 그냥 물기 이렇게 터졌잖아요. 터졌는데 물기가 안 터지면 돼요. 그 정도 그 정도 때 에센스를 발라주시면 돼요. 틴닝 작업이요. 그쵸. 틴닝에 일단은 많이 작업을 해야죠. 그때 제가 할 때는 가위, 그 블런트로 이렇게 해놓고 네. 하다가 약간 처음 제대로 안 됐어요.
그걸로 하나씩 다 하려고 하면은 정말 속도가 빨라야 돼요. 블런트도 포인팅 커트랑 슬라이싱 하면은 그게 더 이쁜 게 맞아요. 이쁜데 지금 당장 그거를 다 배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빠른 방법으로 일단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커트가 기본 베이직이 빠르면은 그때부터 틴닝이랑 슬래싱이 들어가는데, 베이직이 시간이 엄청 긴데 거기서 이제 포인팅까지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2배 이상이 더 걸려요. 그래서 보통 커트를 할 때 질감 정리랑 수 정리가 보통 60% 시간, 그리고 메인 작업이 4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감 정리가 더 비중이 있네요. 왜 그러면 질감 정리가 더 오래 걸려요, 시간이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그리고 시간 그 세심한 게 이제 조금 디테일 작업이 사실 이제 편차를 나누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이제 포인팅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수 정리 이렇게 많이 했으면 딱 봐도 가볍잖아요. 그러면 딱 무거운 부분 딱 보이죠. 네. 얘를 살짝 옆으로 돌리면은 영상에서도 보일 거예요. 여기는 가벼운데 여기가 너무 무거워요. 이런 거를 할 때 보통 여기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귀 뒤쪽이. 그 이유가 여기가 라인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서 뭉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제 포인팅 커트를 할 건데, 얘네들을 그래도 다 잡으면은 다 잘리니까 털어서 이 아래쪽만 조금 더 해줘도 되겠다 하는 곳만 살짝 잡아요. 그 상태에서 여기를 이제 포인팅 커트를 살짝 잡아줘요. 아, 그거. 그리고 다시 위에 덮어주고. 그리고 보통은 귀, 이어 백 넘어가는 부분 있죠. 여기가 원래 슬라이싱 작업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를 슬라이싱으로 이제 가위를 이렇게 긁어준다라고 하죠. 근데 슬라이싱을 못할 때 틴닝으로 다이애고널 섹션 잡아가지고 찝어줘요. 그리고 얘를 다이애고널로 지금 라인 있죠. 옆머리는 요렇게 들어가고요, 이쪽 머리는 요렇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어렵죠? 네. 자, 쉽게 설명하면은 안으로 감긴다 생각으로 얘네 모발이 안으로 감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감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감기게 잘라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렇게 안으로 감기게. 그러면은 잔머리가 훨씬 더 깔끔하게 잡힙니다. 하고 빗질은 바깥으로 잡아주고요. 벌써 느낌 나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잡아줄 때 여기 보면은 가벼운 곳 있죠. 가벼운 곳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고 여기 살짝 무거운 곳 같은 곳이 있다 하는 곳을 다이애고널 또는 버티컬로 잡은 후에, 얘네 버티컬로 잡으면 무거운 곳이 더 잘 보여요. 거기만 찝어줘요. 아니면은 말했던 것처럼 제가 다이애고널 잡아서 그대로 안으로 감기게. 그러면 느낌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죠. 네. 하고 여기도 빗질 해봐요.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다음 섹션 넘어가요. 괜찮은 것 같다 하면은요. 이건 꼭 다 자를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끝났어요. 그러면은 네. 이제 정확하게 한 번 더 체크를 하기 위해서 바짝 한번 말려요. 살짝 말린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팅 커트 할 곳을 살짝 찾아보면서
따로 할 곳이 없다 하면은 놔두고 얘네들을 버티컬로 잡았는데 뭉치는 곳 살짝. 왜냐면 크라운존은 저희가 못했어요. 수정리들. 그 크라운존은 다 포인팅으로 해준다 생각하면 돼요. 포인팅을 해줄 때는 얘네들은 모발 3분의 1 지점에서 인스타에서 많이 태그해서 좋아요 누르던데요. 많이 봤죠? 그렇게 해서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거의 슬레이싱보다는 틴닝이랑 포인팅 위주로 하는 테스컷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포인팅 작업을 하고, 자, 드디어 포인팅 작업까지 끝났어요. 그러면은 테스컷에 이제 이쁘게 드라이를 하는 방법을 중요해요. 드라이를 할 때는 테스컷은 여기가 살짝 볼륨감이 있으면서 안으로 빠진 게 이쁘겠죠? 보통 드라이기로 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고데기 작업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드라이기도 하고 싶다 할 때는 한쪽만 보여줄게요. 드라이기로 일단은 그래도 열을 줘요. 열을 준 후에 볼륨을 살려야 되는 곳 있잖아요. 거기는 열을 줘요. 그리고 나서 볼륨을 죽여야 될 것을 살짝 열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까지 드라이를 하기가 사실 힘들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근데 그 어려운데? 왜냐면 요걸 보고 보통은 니찌 준다고 해요. 니찌를 준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니찌 주는 거면은 차라리 고데기로 한 번 잡으면 끝나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거 볼륨하고 여기가 살아요. 근데 고데기로 하면은 그냥 쉬워요. 고데기의 첫 수업이네요 거의. 네. 자, 고데기를 줄 때는요 그냥 아래쪽 있잖아요. 네. 테스컷은 아래는 웬만하면 그냥 털거나 얘네들이 조금 잡아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냥 일자도 있죠. 네. 그냥 일자도 내려요. 그냥 일자도 그냥 내려요. 그냥 일자도 다 내려주고요. 그리고 백 포인트부터 이제 컷을 잡아주는 건데 어떻게 잡아주냐면은 얘네들은 봐요. 여기가 볼륨 살짝 있고 빠지는 게 이쁘겠다 하면은 볼륨 살리꽃 있죠. 네. 살리꽃만 살짝 볼륨감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뒤로 빼줘요. 이렇게. 보기엔 쉬운데 어려워요 이거 막상 엄청. 하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여기 살렸잖아요. 네. 살린 곳 기점으로 해서 살짝 볼륨감을 줘요. 그리고 이거를 그래도 빼줘요. 그러면은 라인 생기죠. 근데 이거 고객님들 집에 가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집에선 절대 못하니까 저희가 이제 스타일링 할 때, 이제 사진 찍을 때 하는 거를 알려준 하고 거예요. 이제 집에 갔는데 이 스타일을 못 하겠네요. 그럼. 그쵸.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그냥 일자도 P라고 해요. 집에서 할 때는. 집에서 할 때는 고객님한테 손질하는 방법은요. 그냥 쭉 펴주시고 그대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일자 라인을 살리는 테스컷을 많이 추천하고요. 인스타나 이런 데에서 이쁜 스타일을 하는 거는 여기도 볼륨을 살리고 살짝 뻗치게끔 하는 스타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진용으로 스타일을 하는 거랑 고객님한테 하는 거랑은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왜 보면은 사진 찍을 때는 이쁘게 찍잖아요 다들. 네. 그러면 더 신경 쓰겠죠? 해서 라인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볼륨 조금 똑같이 살짝 살려야겠죠? 이 테슬컷 펌은 없어요? 있어요. 손질 못하니까. 테스커 펌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보통 매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로또로 말아주는데 테스커 펌이 생각보다 잘 나오시는 분이 찾기가 힘들어요. 끝쪽만 살짝 뻗쳐야 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크레임이 많이 걸려요, 진짜. 그래서 일자로 그냥 매직을 많이 핍니다. 이 스타일이 하기 진짜 어려운 거네요. 끝에만 살짝 뻗치는. 그쵸. 그래서 질감 정리를 해서 웨트 오일을 바르면요 자체가 얼굴 다 뻗쳐요. 아, 진짜요? 네. 일자로 다 펴놓고 웨트 오일 바르면 다 뻗쳐요. 그래서 제품을 무조건 해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편해요. 이건 웨트 오일 바르면은 얘네들이 촉촉하게 젖은 느낌이 연출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젖어 있을 때는 안으로 감긴다기보다는 뒤죽박죽돼요. 그래서 테슬컷 느낌이 더 연출이 강하게 나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은 옆에도 살짝 빼야지. 볼륨 살 곳을 살짝 볼륨 주고, 그 다음에 볼륨 준 곳을 빼고, 그쪽은 살짝 내려주고. 고데기도 배워야죠, 다. 이렇게 스타일까지 다 잡은 후에요, 에센스까지 바르고 손님한테 이제 한 번 더 커트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돼요. 저도 그때 최대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앞머리는 뭐 위쪽으로 볼륨 주겠다 하면은 저는 넘기는 쪽으로 줄 거예요. 요거는 어차피 뭐 그냥 손님 위로 넘겨가서 뭐 알려줄 게 없어요. 이거는 머리 뒤로 넘기는 거라서. 자, 그러면은 대략 이 정도의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울 앞에서 보면은요, 오, 테스컷 느낌 연출되죠, 조금씩. 네. 이 상태 이제 제품을 도와주는 건데. 웨트 오일. 그쵸. 저희가 웨트 오일 이거 있죠. 요새 그거 많이 쓰시는. 다 써서 버려야죠. 안 쓰면 다 짐이에요, 짐. 웨트 오일을 발라줄 때는 테스컷 고객님은 보통 모발 안쪽을 먼저 발라줘요. 네. 아래쪽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모발 위쪽 있죠. 위쪽을 발라줘요. 얘네들이 볼륨을 살렸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바로 발라버리면은요, 바로 유분 져서 얘네들이 볼륨 다 살려놓은 게 다 죽어요. 그래서 가발이라서 마르고 나서 발려도 상관없고요. 고객님들은 바로 마른 모발에 바르면 유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 살짝 분무해도 괜찮고요. 약간 분무하면 이거 다 풀릴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그 컬크림류나 아니면 오일을 웨트 오일이랑 일반 오일 반반 섞어서 발라줘요. 아니면은 두 번 나눠서 조금씩 바르거나요. 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끝쪽을 발라줘요. 그래서 잡아줄 때는 테슬컷이니까 아래 이렇게 뻗치게 해줘야겠죠? 이렇게 아래 잡아줘요. 그런 후에 자, 사진 찍을 때 조금 이쁘게끔 하기 위해서 약간 몇 가닥을 살짝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 봤을 때 약간 잔머리처럼 보이게. 약간 그러면은 훨씬 더 느낌이 살아지죠.
살짝. 그래서 라인 체크해주고 뻗치는 거 있는지 없는지 한 번씩 보고. 사진 찍을 때는 이쁘게 찍어야 되니까 이런 거를 조금 더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레이 뿌리고 라인 잡고 하거나 그러죠. 하고 라인 쪽은 이왕이면 조금 여기 이쁘게 떨어진 게 이뻐요. 그래서 여기는 살짝 잡아주거나 하면은 훨씬 더 라인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볼륨 너무 산 거 같다 하면은 살짝 죽여주고요. 그렇게 하면은 테스컷 느낌.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영상으로는 이렇게 돌려줘야지 보이잖아.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테스컷 느낌이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한쪽이 한 거고 한쪽이 안 한 거죠. 그쵸. 여기는 아예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으니까요. 했을 때 테스컷은 이렇게 느낌.